우울증이라는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가족력이 많아요. 이렇게 모든 피 섞인 형제자매 친척들을 다 통틀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울증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선화라고 합니다. 최근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울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는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질병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울증이 단순히 우울한 감정이 아니라 우울병이라는 질병이다라는 거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과적 질병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진단도 되고요. 후진국은 그런 게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면서 그런 질병의 발견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유독 우울증에 더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가족력이 많아요. 즉 본인의 친가, 외가, 또 친가의 외가, 친가, 외가, 친가 이렇게 모든 피 섞인 형제자매 친척들을 다 통틀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울증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즉 이거는 좀 체질을 좀 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우울감은 자주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게 다쳤다. 그러면 너무 우울하고요. 돈을 크게 손해봤다. 그러면 너무 우울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엄청 대판 크게 싸웠다. 그럼 너무 우울하거든요. 이런 거가 질병이다. 그 뜻은 전혀 아니에요. 우울한 질병, 즉 우울증까지 되는 데는 정확한 진단 기준이 있어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2주 이상 지속되면은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9가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세보세요. 첫 번째, 기분이 상당히 울적하다. 두 번째, 의욕이 상당히 떨어졌다. 세 번째, 기운이 몹시 없다. 네 번째, 잠을 잘 못 자거나 도리어 너무 많이 잔다. 5번째, 입맛이 뚝 떨어졌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먹는다. 6번째, 불안 초조하다. 7번째, 부정적 생각이 자꾸 든다. 자책한다든지 후회한다든지. 8번째, 집중력이나 능률이나 기억력 같은 게 많이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렇게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 해당된다 하면 내 상태가 병적으로 꽤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꼭 근처에 전문가를 반드시 찾아가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우울한 감정이 계속된다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일단은 이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 해당된다 그러면 저는 바로 당장 병원을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약간 애매한 분들도 있어요. 1개, 2개, 3개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일단은 본인이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게 일단은 술이 우울증을 유발하거든요. 술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제 좀 잘 지키시면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감정이 들 때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게 우울증이 질병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질병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치료 방법도, 즉 우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우리가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울증의 원인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도파민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상당한 결핍이나 불균형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9가지 증세는 이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일종의 뇌 호르몬이 잘 균형을 찾게 되면 싹 치료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르몬의 균형을 찾는 거. 이게 우울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거고 그 이외에도
정말 믿을 만한 가까운 사이, 가까운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매우 중요해요. 늘 일정한 시간에 수면하고 일정한 시간에 밥 먹고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의 나쁜 음식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술, 이런 거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 또 치료도 받으시고 하면은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잘 걸리는 특징이 가족력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외에 우울증에 빠지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울증에 잘 걸리는 이제 원인은 체질을 좀 닮아서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한 요소고요. 그거 이외에 예를 들어 심리적인 또 성격적인 사고 방식의 그런 특징들이 또 발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핑 투 컨클루전이라고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사고 방식은 1, 2, 3, 4, 5, 6, 7, 8, 9. 그러면 10이겠구나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강한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이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 점핑 투 컨클루전, 결론으로 바로 이렇게 도달하는, 즉 과도한 일반화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비유하자면 1, 2, 3 따라서 100 이렇게 되는 게 점핑 투 컨클루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번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실패한 것을 가지고 나는 모든 것에 실패한 실패자야,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먼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대표적인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심각한 어떤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아예 안 계셨다든가, 또는 돈 문제가 생겼다든가, 큰 질병을 진단받았다든가,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아 우울증은 무엇인가요? 어린애들이 무슨 우울증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아 우울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소아 우울증은 성인 우울증이랑 조금 많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소아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막 울기보다는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요. 또 어른들의 우울증은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쪽이라면, 이제 소아 우울증의 특징은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막 스마트폰 중독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식의 특징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소아 우울증인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소아 우울증도 성인 우울증과 똑같이 질병 상태가 이미 된 거거든요. 소아 우울증이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성적이 떨어지고요, 대인관계가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아이한테 보인다라고 하면 꼭 근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조기에 자녀가 소아 우울증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내 아이가 갑자기 변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다든가,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든가, 갑자기 대인관계,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제 이러면은 이건 혹시 우울증인가? 라고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사춘기예요 라고, 우리 애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사춘기가 왔어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사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심하지가 않아요. 사춘기는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심각한 갈등 상황이 생기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사춘기보다는 우울증 쪽에 가까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울증을 직접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 눈과 막 이 귀와 모든 게 다 막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내일이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일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빠져서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도 정말 우울증 때문에 죽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약물 치료로 정말 쉽게, 생각보다 너무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질병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거를 내가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정신과 의사까지 된 거거든요. 요즘 우울증에 좀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좀 널리 공유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